기초교양대학을 거치시고 현재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연구교수님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씨앗세상연구원이 발행하는 함세콘 연구의 현직 위원장으로 지금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씨앗의 소리에 그동안 여러 차례 당대 문화 관련 좋은 글들을 많이 써주셔서 아마 성함은 좀 익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동시대의 시대적 화두라고 할 수 있는 AI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학문적으로 천착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강의 주제를 받고 나서 이런 제목은 고등학교 이후 수학적 뇌가 죽어버린 나에게는 너무나 창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제곱의 신학, 깊이와 넓이의 차원에서 모은 함석헌 사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 제곱의 신학입니다. 최병학 박사님 좋은 강의 들려주실 때 경청해 주시고 끝나면 여러분들께서 또 고견을 들려주셔서 활발한 숙론의 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병학 박사님 앞으로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요 자리에 바로 앉아서 또. 네네네. 앞에 또 우리 조명 권혜원 목사님도 계시고 해서 굉장히 또 떨리고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구미정 원장님 그 요청을 받고 처음에 이제 그 테레온이라고 K-팝 데모넌터스 그 관련 글을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그거 준비하다가 지금 이때쯤 되면은 유행이 지나갔겠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서울 올라와서 인사동 쪽에 돌다가 보니까 지하철도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유행이 지나가지는 않았다, 그런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는 또 AI 관련으로 또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학교에 계신 우리 김강호 주관님께서 글을 부탁하셔가지고 씨앗의 소리를 또 이제 내버려가지고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이제 사고를 뭐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제가 제목을 여기 파워포인트가 제곱이 깨지고 또 아래아가 깨지더라고요, 파워포인트가. 그래서 한은 아래아 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앞에 있는 한은 한풀이 할 때 그 한이고, 두 가지 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한석헌 선생님의 씨앗 사상의 존재론적인 그 깊이와 넓이를 좀 풀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제목은 깊이와 넓이의 차원에서 본 함석헌 사상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요 5가지인데 지금 제가 함석헌 연구의 요번에 아마 탈락만 안 되면 게재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은 좀 내용이 좀 많은데 그 내용들은 제가 다 다루기는 그렇고,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조금 여기 파워포인트에 담아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앞에 계시는 또 함석헌 선생님과 같이 또 이렇게 지내셨던 분들이 있으시니까 또 좋은 이야기들을 또 듣는 시간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40분 정도 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9시 반 기차에서 부산역 가는 서울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잘 시간 배정을 제가 좀 해서 또 좋은 의견 듣고 그렇게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목차를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이 시간에 저는 한 제곱의 신학을 제안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한은 우리 민족의 한풀이 할 때 그 한의 고난의 신념과 영혼의 깊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두 번째 한 아래아 한입니다. 우리 그 한철학 한사상 할 때 관계의 장과 존재의 넓이로서 한을 묶어서 요 2가지 한을 묶으니까
한 제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 사상에서 보면 이 한이 한풀이할 때 그 한이 넓이의 차원으로 한으로 확장되지 않을까. 씨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고난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고난의 변증법과 또 한 사상은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한 제곱의 신학을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제안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이렇게 보면은 아놀드 토인비가 그 문명의 시험이라는 글에서 인류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민주주의, 과학기술, 그리고 그리스 철학, 그리고 고등 종교인데, 여기서 고등 종교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리고 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편은 제가 글을 인용한 거고, 페이지 수까지는 논문에는 있지만 파워포인트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가 앞으로도 미래를 갖게 된다면 나는 그 미래가 지난 4,000년 동안 등장한 이 고등 종교들이 달려있다고 믿는다. 물론 불교, 유교, 기독교 등등 인류의 고등 종교들이 있겠죠. 근데 인류의 미래는 이 고등 종교들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던 문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 종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교훈이 우리의 역사부터 연구하는 것이라면, 역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교훈은 역사를 전체로서 연구할 때 경제사와 정치사를 부차적인 위치로 내렸고 종교사를 우위에 두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명의 발전은 아놀드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문명의 시험이라는 책에 보면은 문명이 도전에 직면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그 운명과 성패가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으로 이 문명이 유지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 종교적, 사회적 차원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술 문명이 인공지능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정신적인 것들, 어떻게 보면 함석헌 선생님의 그 씨알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소개해내지 못하면 이 문명의 도전에 응전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민주주의, 과학기술, 그리스 철학, 고등 종교를 다 융합한 분이 제가 볼 때는 함석헌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실제로 이제 독재 투쟁에서 실제로 이제 활약을 하셨고, 과학기술과 고등 종교 융합은 함석헌 선생님이 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은 제가 볼 때 이제 기독교 사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은 고대 교부 철학이라든지 중세 스콜라 철학이라든지 거기에 그리스 철학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4가지를 다 융합한 사상가가 함석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인용했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자는 과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나로서도 과연 내 민족이라 해서 사실을 과장하고 구걸이어서 옳을까?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 얼마 못 돼서부터 번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난 생각이 기독교의 진리인 고난의 메시아라는 사상을 그대로 역사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고난의 사관입니다. 기독교적인 양심도 부정할 수 없고 조선 사람으로서 내 선조 이래에 받은 전통 정신도 버릴 수 없고, 동시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난 아무래도 현대 사람으로 과학을 배웠으니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 과학기술, 그리스 철학, 고등 종교를 융합한 사상가가 함석헌 선생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 함석헌 사상의 핵심은 요 4가지가 이제 다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씨알 사상인데, 저는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을 한국인의 정서적인 언어인 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한, 아래 아자 쓰는 이 한이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 첫 번째 한은 고난과 응어리의 내면적 깊이를 상징한다고 보고, 그리고 이건 민중신학하고 연결이 되겠죠. 두 번째 한은 관계와 연대라는
넓이를 상징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한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관계로 나아가는 변증법적 구조, 깊이와 넓이의 통합된 영성을 이루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 더하기 한 이렇게 쓰는 것보다 한 제곱이라는 제곱이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붙였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칼 바르트가 이제 초월적인 신 개념을 이야기하죠. 초창기에 하나님은 하늘에, 너 인간은 이 땅에 하면서 초월을 다시 이제 등장을 시켰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폴 틸리는 이제 깊이를 이야기하죠. 존재의 깊이라든지 궁극적 관심이라든지. 근데 저는 한때 신론을 이야기할 때 초월적인 신, 그 다음에 깊이의 어떤 신 개념보다 넓이로서 제가 또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넓이로서.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감옥에,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감방에 그 자기 자리가 그 신입은 가는 곳이 국한돼요. 뭐 화장실 옆이라든지. 근데 그 감방에 뱃잔 전체를 다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닭장에도 보면 닭이 텃세를 부리면서 제일 싸움 잘한다는 전체를 다 돌아다녀요. 근데 싸움 못하고 구석에 있는 힘없는 닭들은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그 힘센 닭 주위를 못 갑니다. 영역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실험을 이렇게 보니까 운동장에 테두리가 없을 때 아이들이 한 군데 이렇게 모여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테두리를, 운동장에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쌓으면 아이들이 운동장 전체 퍼져가 논답니다. 그러면 신개념도 초월이나 뭐 깊이나 이런 식으로 고민하지 말고 행동 반경, 그리고 제가 옛날에 신론 이야기할 때 신은 우리의 최대 행동의 반경이 아닐까,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낸 적이 있는데, 바로 이게 이제 넓이고, 여기에서는 일과 다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중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한풀이 할 때 그 한이 넓이를 상징하는 이 한과 결합하게 되면 시야의 차원이 존재론적으로 폭넓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그 목록어가 그 대부분 이제 그 나라들에 보면 그 나라의 핵심 키워드가 있죠. 목록어. 그리스인들은 아르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철학에 보면 탈레스가 물이라고 얘기하고, 헤라클레투스가 뭐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아페이론 기타 등등, 원자 뭐 기타 등등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인들이 토라를 이야기하고, 인도인들이 브라만을 이야기하고, 중국인들이 도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 목록어는 뭐냐? 바로 한인데, 앞에 있는 한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뒤에 있는 이 한까지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류라고 얘기할 때 요 두 한을 잘 버무려서 보편적으로 이제 인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논문의 주 내용이나 또 오늘 발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석헌의 사상을 한 제곱의 신학으로 두 개에서 융합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기존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을 넘어서서 고난의 깊이와 관계의 넓이를 통합한 관계적 권로로서 함석헌 사상의 구조적 통일성을 제시하는 새로운 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어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루는데, 첫 번째 이제 한입니다. 우리 민족의 한, 서편제에도 이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한이라는 것은 치유를 기다리는 영적 에너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영화 뭐 이 서편제에도 보면 이 송아죠. 이 송아 주인공 송아가, 눈먼 송아가 서편제 소리를 완성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응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유를 기다리는 영적 에너지라고 저는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정서적 토양에서 오래된 개념이 한이라고 할 수 있죠. 무의식적 삶의 파국과 그에 처한 상처가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얽힌 복합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한은 항상 한 풀이와 쌍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이
한국 문화에서 강하게 응어리지는 이 정서라고 할 수 있고, 단순히 슬픔이나 원망에 머물지 않고 풀림과 맺힘의 반복적 긴장을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언어학적 문화적 기원에서 한은 응어리, 내면의 매듭, 치유 대기 상태에서 출발하고, 이것은 정서 속에 갇힌 상태이면서도 언젠가 풀려 나가야 할 가능성을 내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민간 신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구비 전승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여기에 맺힘과 풀림, 응어리와 해제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한을 해제되지 않는 상처의 언어 또는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응축된 영적 에너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썼는데, 치유를 기다리는 영적 에너지로서 한은 CR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그리고 한의 역사가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아닐까. 일찍이 함석헌은 역사의 주체를 CR로 보았고, 그리고 피지배 대중 일반 민중을 뜻하는 이 개념은 고난의 역사에서 고난을 담지하는 존재인 동시에 고난을 극복하는 주체로 또 상정이 되죠. 이러한 함석헌의 CR은 한국적 존재론과 신학이 만나는 자리에서 등장한 독창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R은 단지 민중이나 대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스스로 깨어나 하나님을 향해 서는 자각적 존재를 가리키죠. 민중은 이제 의식성과 그 다음에 다양성의 측면으로 보면 민중이라는 개념과 대중이라는 개념과 우리 다중이라는 개념이라고 네그리하고 하트가 얘기했던 개념인데, 민중은 그 의식성은 있지만 다양성은 없습니다. CR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중은 물론 이제 함석헌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대중은 의식성은 없고 다양성은 있죠. 근데 네그리하고 하트가 이야기하는 다중은 멀티투드, 다중은 의식성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성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국이라는 이 네트워크적인 신자본주의 체제의 이 제국의 정화 세력으로 다중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시야를 그러면 이 다중과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거기에 하나를 더 집어넣었죠. 관계성이죠, 관계성. 그래서 민중성, 그 다음에 의식성, 그 다음에 다양성, 관계성. 그러면 다중은 의식성도 있고 다양성은 있지만 관계성에서 다를 지향합니다. 근데 이제 CR은 의식성과 다양성도, 의식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고 동시에 일과 다의 관계성을 내포하지 않을까. 하늘의 CR이 100배 30, 60배 100배 이제 결실을 맺는 것처럼 일과 다가 그 하나의 CR에 같이 있지 않을까. 성서적인 맥락으로 그렇게 봤을 때 다중의 개념보다 CR의 개념을 관계성의 측면에서 의식성도 있고 다양성도 있고 관계성, 일과 다의 관계성을 가지는 이 멀티튜드하고 다른 어떤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жил머진 고난의 존재이며 작지만 그 안에 큰 생명을 품고 있는,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아레아 한 개념하고 연결시킬 때 그 아이디어를 이제 여기서 뽑아온 건데, 하나의 우주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점에서 CR은 존재론적 신학적 깊이를 지닌 실존적 주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화된 한이 개인이 자신의 삶의 근원적 물음에 직면하죠. 가령 이제 고난 속에서 인간은 존재의 뿌리를 성찰하고 자신의 유한성과 한계를 인정하지만 또 이 과정에서 인간은 영적 겸손, 자각, 절박성 이란 영성을 길러내죠. 그리고 내면화된 이 한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에서 한이 내면화가 됩니다. 집단의 정체성과 기업, 고통의 해석을 통해서 집단의 위대한 성격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일과 다의 어떤 관계성으로서 시야를
해석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집단이 겪은 고난이 단순한 피해의식이 아니라 정체성의 구성 요소이자 역사적 숙명에 응답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재미난 것이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치열한 죄의식이 있는 부분들을 제가 찾았는데요. 인간혁명에 보면 나옵니다. 죄는 개인적인 것도 단순히 사회적인 것도 아닌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영적인 실제. 그래서 바울이라든지 바울 신학의 내면화, 루터, 볼트만으로 이어지는 실존적인 어떤 그런 계보가 아니라 죄를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본 것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글을 인용해 보면, 죄는 오늘 아침에 나온 콩나물 같은 것이 아니라 마을 복판에 1000년 묵은 느티나무 같은 것이요, 돌담 속에 500년 묵은 능구렁이 같은 것이다. 특히 내가 죄인의 대가리다. 바울 선생님의 이 번역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요거는 동양의 자연적 생명관이나 우리 전체 이론적 사유 구조 속에서는 나오기 어렵죠. 이런 부분도 함석헌 선생님이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함석헌의 이러한 치열한 죄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기독교적인 인간관에서 나왔지만, 이것이 개인으로만 보지 않고 집단 공동체적 마음으로 보았던 것이 또 독특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인은 늘 이제 일과 다 이것을 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나의 아내라고 얘기하면 우리 아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또 이 기독교적인 죄의식과 잘 연결되어서 서양의 실존적인 어떤 죄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어떤 그 죄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한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이라는 그 한풀이 할 때 그 한이 그 우리 민족적인 정서적인 일과 다를 포함하는 한, 요건 제가 길게 발음하겠습니다. 한으로 이렇게 가는 사유가 기독교적인 것과 결합되어서 함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신학적 변증법이고, 또 그 안에 이제 십자가와 부활, 한풀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고난은 인간의 껍데기를 벗기고 본질적 자아에 적극하는 촉매로 역할을 하고, 그 촉매의 역할로 나타난 것이 아레아 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씨알 사장은 씨알 하나 속에서 전체 생명을 보고 신적 불씨와 영원한 생명을 보는 거죠. 씨알은 주체 안에 전체가 있음을 나타내고, 씨알의 생명 원리는 스스로함과 전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을 품은 한은 자연스럽게 한사상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쭉 찾아보니까 요 한에 대한 이야기를 한사상 할 때 그 얘기를 하신 부분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가지고 인용을 했는데, 이 20세기 문명의 인간이 종교요, 철학이요, 과학이요 하며 떠드는 것도 그 어떤 하나 초정신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것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말의 한 혹은 이 아래 한인데 이 파워포인트에서는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한 혹은 얼 혹은 얼이라는 것도 그것을 그려보자고 그리는 한 그림, 공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공상을 현실로 만들어서 한 제곱의 신학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맞춰보자고 던지는 한 돌 던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돌을 제가 지금 맞아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한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야누스적인 측면이 있죠. 내포하는 의미만 해도 한 22가지가 되는데, 안호상 선생님이 쓴 그 국가 사전에 보면 나와 있는데, 크다라는 의미, 그 다음 동쪽의 의미, 밝다, 하나, 통일, 꾼, 묻, 엄청나게 많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과 다, 그리고 중간을 이제 포함하는 게 바로 이 한사상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한을 이야기할 때 지금이 한겨울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겨울하면은 겨울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한겨울하면은 겨울의 중심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겨울하면
이게 겨울 전체인지 그러면 겨울에 아주 중심 제일 추울 때 뭐 1월달이든지 그게 같이 있는 겁니다. 말이.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넓다 할 때 우리가 이제 한길 할 때 엄청 넓은 길을 말하죠. 그 다음에 한길 하면 그 중심을 또 말합니다. 이런 이제 언어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 일과 다를 포함하고 질량적으로 하나 하면 이거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많음을 또 뜻합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한이라 훈민정음에 보면 어리석은 백성이 많다라는 뜻이죠. 질적으로도 이게 또 독특한데 한갓 해버리면은 최소한을 말하죠. 최소한 한갓. 근데 한껏 하면 제가 김밥을 한껏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데 이거는 뭐냐면 최대한을 말합니다. 한갓 한껏 최소와 최대를 같이 질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양적으로도 많음과 작음을 이야기하고 공간적으로 넓고 중심을 이야기하고 시간적으로도 전부와 중간을 말하는 이런 언어가 한이라는 우리나라의 문화 목록어. 물론 이제 요게 화엄 철학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 화엄 철학의 일즉 다, 다즉 일. 화엄에 이제 인드라망이죠. 근데 요거는 화엄 철학은 쉽게 얘기하면 전체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측정무가 요 화엄 철학을 가지고 전체주의 이제 어떤 지배 방식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우리말의 이 한은 전체주의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음을 넘어선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성근 선생님이 했던 말 중에 참이라는 말, 요거를 하나하고 또 연결합니다. 참은 하나다, 한 나다, 한 아다, 나다, 큰이다. 그죠? 여기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이름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다. 그래 하는 말이 하나다. 하나 둘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다. 수로 셀 수 없는 것이 하나다. 아주 재미난 말씀 하셨어요. 도, 양, 형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다. 내가 알 수 있으면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나를 냈고 내 생각을 일으킨 것이다. 이게 플로티누스의 일자론 뭐 유출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하나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 자체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이 야훼를 이야기하죠. 그래 나다. 나는 나다 하는 이가 하나다. 생명에 올리는 자다. 자유, 자존, 자존. 그 다음에 자생, 자멸, 자진, 자연, 그저 자연이다. 하나님이 이름을 묻는 모세를 향하여 나는 있어서 있는 자라고 하였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결의 어를 또 한과 직결시킵니다. 한이 우리 정신생활의 등뼈다. 우리 사람은 한 사람이요. 우리나라는 한 나라요. 우리 문화는 한 문화다. 그리고 그것을 인격화해 대표하는 것이 한님, 곧 하나님, 한인. 그리고 우리도 뭐 큰 한이니까 대한민국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요 한철학을 내일 보면 그 수일이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김상일 그 교수님이 그 주제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그 도마복음 연구회거든요. 그 도마복음 학회에서 도마복음과 프레기의 현대 논리학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저는 이제 갈 수는 없지만은 김상일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한신대학에서 한철학 이야기할 때 그때 80년대 초반이니까 민중 이야기하고 뭐 지금 독재 타도 얘기하는데 지금 뜬구름 자는 한철학 얘기한다고 굉장히 이제 오해도 많이 받고 뭐 또 정통 역사를 하시는 분들은 뭐 당군 저기 뭐죠 한당 고기 3일 신고 이런 얘기하면 뭐 사이비 뭐 본다고 뭐 얘기한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역사적인 것도 모르겠지만 의미적으로 이 한사장이 품고 있는 혹은 이 한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이 그 의미들 있죠. 요거는 우리가 지금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상일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의식의 차원을 이야기할 때도 요 한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의식할 때 뉴런 뇌세포에서 시냅스라고 축삭돌기가 있고 수상돌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신경전달 물질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보내는 이 이 돌기가 1과 다가 연결이 되고 다가 1이 연결되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현대 물리학이라 양자역학이라든지 그다음 의식의 차원에서도 이런 한 사상을 또 이제 얘기하시고 논리학에서도 이제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시한 사상하고 연결하면 지금은 이제 독재 시대도 아니니까 지금 이제 좀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한의 존재론을 드러내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도 씨알은 하나리요 동시에 온 파티다. 그죠? 그러니까 의식의 차원, 그 다음에 논리학의 차원, 뭐 아까 양자 컴퓨터 얘기하시는데 다 그렇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 우리 컴퓨터는 1과 다, 그 0과 1, 그 2비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2비트가 아니고 3비트입니다. 0과 1이 아니고 0과 1이 동시에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미로를 찾을 때는 기본 일반적인 컴퓨터는 100가지 미로가 있으면 하나하나 이렇게 다 가는 거죠. 다 가고 99번째 그 길을 찾는 거로 가면 시간이 걸리는데 양자 컴퓨터는 그 10가지 길을 한 번에 다 갑니다. 0과 1이 동시에 있으니까. 그래서 단축이 빠르죠. 0과 1이 같이 있는 게 뭐냐면 한의 개념이죠. 우리 의식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걸 우리 민족은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지하철에서 걸어오면서 생각하다가 우리 민족은 원래 그랬구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선조들을 핫바지, 그죠? 뭐 너희들은 앞뒤가 없어. 옆전이 또 앞뒤가 없어. 핫바지가 앞뒤가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의 품이 아닐까. 그죠? 보자기 또 마찬가지. 보자기는 싸는 거마다 뭐 모양이 다 달라지니까. 가방도 되고 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일본인들은 그거를 이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MBTI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일본은 얘네들은 그 계획형이구나. 세밀하게 계획하고 우리 한국인들은 그 판단형이구나. 그 무슨 얘기냐면 여행 갈 때 저는 그냥 대충 코스 정해놓고 가다가 뭐 좋은 곳을 또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코스 정했으면 이걸 다 가야 되고 안 가면 그걸 막 못 견뎌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국인이고 아내 일본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핏줄에는 대충 이렇게 그까이 거 뭐 대충 이게 한의 어떤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 일이나 다나 딱 부러지게 이론으로 나누는 거는 서양적인 사고고 이제 이거를 또 이제 견딜 수 없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아닐까. 그러면 이 시알의 존재론이 바로 이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층위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개체성,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관계성, 그리고 빠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뜻의 역사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역사성. 그래서 함석헌의 시야를 통해 인간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존재로 보았던 것이 아니다. 기독교 사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제곱의 신학이라는 말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제 일과 다의 긴장 이 얘기가 이제 바로 그건데 한의 존재로는 인간 이해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를 이제 지니는데 사람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요 자기 속에 하늘과 땅을 다 담은 존재. 사람은 씨알이다. 씨알은 하늘의 뜻이 들어있는 생명의 씨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씨알적 인간은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한의 존재이다. 따라서 함석헌에게 씨알적 인간은 나와 너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관계적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일과 다의 긴장 속에 놓여있는 한의 운명이다.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보편과 특수의 문제, 이걸 다 포함하는 게 한의 존재론이 아닐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한풀이의 그 한을 말씀드렸고 그게 고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도 마찬가지 역사를 그렇게 본 거고. 근데 고난을 넘어서서 이걸 다 품는, 관계적으로 다 품는 이런 한도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이야기를 해야만이 시야를 우리가 폭넓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현대 과학이나 현대 물리학이나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시대에 함석헌 사상을 좀 이렇게 젊은 층들이나 또 과학자들에게도 이렇게 뭐 매칭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한에서 한으로 고난의 변증법에서 관계의 회복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은 단순히 정서적 응어리가 아니라 존재를 변형시키는 내적 에너지가 되죠. 빨간 글자만 보겠습니다. 고난의 수용이 관계적 재탄생으로 이어지는 변증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함석헌에게 고난은 폐쇄가 아니라 열림의 통로, 즉 한에서 한으로 건너가는 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에 내면하는 곧 관계의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을까. 그 아모르 파티라고 제가 여기 보면 이제 그 논문에는 나와 있는데, 니체가 운명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율적 개인의 역량으로서의 아모르 파티입니다. 그 고난을 이제 견디고 그것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거겠죠. 근데 함석헌의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공동체적 구원론적인 시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체적인 심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니체가 만약에 개인적인 역량이라면 함석헌은 공동체적인 역량을 넣어서 고난을 수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를 파괴하는 대신 나를 결국 타자에게로 열어주는 길이 될 때 이 한은 한으로 변환된다라는 이야기죠. 함석헌의 한 사상은 언제나 개인적 체험에서 시작해 민족적, 나아가 인류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또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문헌적인 근거들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곧 나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으로, 나의 한이 민족의 한으로 확장되는 순간 고난은 관계의 형식으로 변하고 여기서 개인과 민족의 한은 인류의 한으로 승화되지 않을까. 한은 개인의 사적인 한을 넘어서서 민족적 공감과 인류적 책임으로 확장되는 관계적인 정동, 요즘에 이제 패션이라고 이 정동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언어나 의식 이전에 몸에서 일어나는 이제 변화와 반응이죠. 신유물론 철학에서 이제 이 정동 개념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물질 자체도 이제 정동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죠. 인간의 이제 감정이나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러한 정동의 개념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은 개인의 한을 넘어서서 민족적인 어떤 차원,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제 물질적인 차원으로 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제 바울이 뭐 피조물들이 이제 뭐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함석헌 사상에서 만약에 이런 어떻게 보면 생태 신학적인 근거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요 한의 개념의 확장을 통해 가지고 뽑아낸다면 또 굉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구원론은 결국 연대의 출발로 이어집니다. 한의 신학은 단지 개인의 구원을 다루지 않죠. 고난을 통하여 공동체적 연대와 해방의 가능성을 여는 구원론으로 확장이 됩니다. 구원은 남을 구함으로써 나를 구원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원은 관계의 복원이며 타자와의 화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곧 고난은 구원의 종착점이 아니라 연대의 출발점이 아닐까. 결국 한의 신학은 고난에 머물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송기덕 교수님하고 얘기할 때 뭐 사회구원, 개인구원 얘기를 했는데, 전체 구원 없는 개인구원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지금 한국 개신교가 지금 지시를 받고 지금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된 이유가 바로 이 개인 구원, 영혼 구원의 측면인데, 함석헌 선생님이 말했던 이기주의의 변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사회 구원 같은 건 우습게 알았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지. 전체 없는 개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제 한 제곱의 신학을 CR의 자기 초월과 공동체적 구원이라는 단원으로 엮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함석헌의 사상은 한국인의 정서적 언어인 한과 또 다른 한을 통해서 존재의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사유한 통합적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유는 개인의 실존적 고난에서 출발하지만 그 고난을 넘어서 공동체적 연대와 생명적 관계 신학으로 확장이 되고, 또 그의 언어에서 한은 고난의 내면화, 또 한은 관계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 두 차원의 통합이 바로 본 논문이 제시한 한 제곱의 신학입니다. 한 제곱은 단순한 개념적 결합이 아니라 고난의 깊이와 관계의 넓이가 교차하는 역동적 신학적 운동이 아닐까. 그 속에서 인간은 고난을 통해 성숙하고 관계를 통해 구원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 간단하게만 이제 그 빨간 글자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제곱의 신학의 내적 구조는 변증과 통합의 영성. 그래서 한 제곱의 신학은 내면적 구원과 관계적 해방, 그죠? 우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하셨지만 성경에 또 그 구절이 있으니까 이러한 내면적 구원은 목회적인 관심으로 놓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내면적 구원과 관계적 해방을 하나의 구조로 엮은 변증적 영성의 신학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한 제곱의 신학은 CR의 우주적 인간함, 그 차원에서 고난의 신학에서 존재의 신학으로 나가는 문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한 제곱의 신학은 고난을 생명의 창조로 전환시키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존재 전체의 상호 내재성을 드러내는 관계적 존재론의 신학으로 확장되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 한 제곱의 신학은 이 동서 신학이나 철학의 대화의 측면으로 봤을 때 보편적 신학의 가능성을 찾아야만이 또 세계적인 신학이 되지 않을까.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제시하려면 바로 보편 신학의 가능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러한 연속성의 차원에서 한 제곱의 신학은 서구의 존재론적 신학과 동양의 관계적 사유를 결합하는 대화적 신학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테드라든지 틸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좀 대화를 하면서 좀 시도를 했었고, 네 번째로 한 제곱의 신학에 나타난 탈식민적인 신학과 생명 그리고 연대의 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서구 중심의 초월 신학이 배제한 주변과 타자를 복권시키고 고난의 기억을 공동체적 책임과 연대의 윤리로 전환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럴 때 CR 공동체는 단순한 종교 공동체가 아니라 생태적 사회적 평화 공동체로 나가는 모델이 되고, 신학은 더 이상 제도 안의 교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회적 실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 부분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석헌의 사상을 한 제곱의 신학으로 보는 것은 결국 고난의 깊이와 관계의 넓이를 통합한 관계적 존재론의 신학이 되고, 함석헌의 이 CR 사상은 하나님과 인간 세계라는 삼중 관계를 고난과 연대의 장소에서 새롭게 묶어내고, 그 과정에서 신학의 언어를 한국적 삶의 언어로 변환시킨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관계를 창조하고 개체를 넘어 우주적 공동체로 확장하는 생명신학의 미래적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함석헌의 신학은 고난의 깊이에서 연대의 넓이를 향하는 길이며, 그 길 위에서 한은 더 이상 슬픔의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언어, 우주적 언어로 변모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아직 좀 다듬어지지 않고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막 던진 것이라서, 또 여기 계시는 또 어르신들의 또 좋은 이제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조금 더 다듬어서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을 조금 더
현대 사상, 현대 흐름에 맞게끔 이렇게 소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으시고 교수님. 네네네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우리 요한의 태제를 잘 아는데 이것을 조금 다르게 좀 쉬운 말로 하면 신은 인간에게 언어를 선물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바벨탑 사건이 알려주듯이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제국주의적인 언어가 아니라 민족마다 다양한 언어다. 오늘 최병학 박사님 발제 강의를 통해서 아르케, 토라, 브라만, 도 이런 게 있었다면 우리 개념으로는 이 한이라고 하는 게 선물이었구나. 신의 선물이었다 진짜. 그리고 요즘 이제 전 세계가 K 때문에 들썩들썩하죠. 이번에 에이펙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그런데 사실 K 철학이라고 말을 하려면 우리 말로 철학을 해야 하는데 조선 세종대왕이 우리 말을 창제하고도 계속해서 우리 말, 우리 글은 우리 글을 창제한 거죠. 우리 글은 암클이라고 안여자글이라고 계속 첨대를 받았죠. 그러다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드디어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대로 된 K 사상가, K 철학자라고 한다면 유영모, 함석헌이 앞장 위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목민심서를 쓰신 정약용 선생도 우리 글로 철학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오늘 한의 의미를 깊이와 넓이로 제곱으로 풀어주시고 그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 목록이다. 요건 굉장히 새롭게 배운 것 같습니다. 참 여러 생각과 이 화두를 던져주셨는데요. 저는 혹시 이정록이라고 하는 시인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정록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고 은퇴하신 분인데 어머니가 하는 말들을 그냥 자기는 어머니는 공수 불러주시고 자기는 받아 적었을 뿐이다 이러면서 어머니 학교라는 시집을 냈을 때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막 야 돼지우리에 돼지만 살대 닭들도 들락거리고 소들도 잠깐 왔다 갔다 하고 지구도 그런 거다. 다 같이 어울려 사는 거다. 이런 말, 이런 거를 이제 시에다 막 쓰세요. 근데 이정록 시인이 자기의 모든 시 가운데 제일 앞에 두는 서시로 이런 시를 쓰셨어요.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상처가 많다. 내 몸은 아직 성하다. 이렇게 쓰셨는데 오늘 저는 교수님의 강의가 이것을 요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체 구원, 개인 구원, 영혼 구원, 내세 구원 이런 거 없고 그 서양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이 둘을 다 포용하면 그건 모순 아니야 이러는데 함석헌 선생님의 한 제곱의 신학에서는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역설로 진리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배중률과 모순률을 넘어설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 이런 것까지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하여간 느낀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고 새롭게 배운 거 있으면 또 그 지점도 좀 짚어주시면서 이 글이 조금 더 풍성해지도록 앞으로 함석헌 연구에 실리실 이 글이 풍성해지도록 지혜를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열린광대에서는 처음 뵌 것 같은데 우리 홍승만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서울기독대시죠? 네. 저는 서울기독대학교에 지금 성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승만 교수입니다. 네. 아까 우리 최병학 교수님께서 내일 그 동아복음 연구회 김상일 교수님 말씀 주시는데 저도 내일 그 동아복음 연구회 발표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하루 전인데 마침 이제 오늘 구미정 교수님 페이스북에 포스팅 올리신 걸 보고 이렇게 제목이 제목이
와닿아서 예. 제목이 와닿아서 예, 보기도 했고 또 저는 사실 저는 이제 한석헌의 씨앗 사상을 잘 모릅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제가 지난 1년 동안 이제 교수 사역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그 도예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지평이 넓어지고 또 그 사이에 여기 그 지금 사무장으로 섬기시는 민대용 목사님을 통해서도 여러 이제 같이 독서 모임도 하고 그랬던 가운데 오늘 또 우리 신여학 교수님의 귀한 강연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이제 그 한자의 한과 그리고 우리 한글의 하양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융합해 주셔서 되게 새롭기도 하고 그걸 또 그 한석헌 선생님의 그 상황과 연결시켜 주셔서 저로서는 되게 반가웠습니다. 반가웠고 저도 그 한석헌 사상을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을 사실은 전공을 했는데 그 하면서 그 또 학교 수업 현장에서 또 만나는 그 한계들을 좀 많이 부딪히면서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서양의 것들을 자꾸 소개하기보다는 한국적인 신학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있어야 그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도 충분히 깊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그 씨알 사상 민중과 대중과 다중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씨알 사상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까지도 이제 의식성과 다양성을 넘어서서 관계성까지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학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최병학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그 발표하시게 될 또 나오게 될 논문들도 기대가 되고요. 저도 이제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또 귀한 강연 짧게 요약을 하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난달에 우리 CR 열린 강좌를 해주셨던 지강유철 선생님은 원래는 지휘자세요. 그래서 그 음반을 음반만 딱 듣고도 이건 누가 지휘했다, 연주자는 누구다를 알아맞힐 정도의 귀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어저께 저희 교회, 저희 집에 오셔서 홍수관 선생님하고 이렇게 두 분하고 저희 부부하고 식사를 같이 했었었는데요. 어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왔어요.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했을 때만 해도 영국에서는 메시아가 가장 묻혔다는 거예요. 이유는 핸델의 노래들 이 작곡 중에서 오라토리아 중에서 유다 마카비 그게 영국 정부가 가장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는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 유다 마카비입니다. 근데 사실은 마카비서는 외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개신교인들의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요. 핸델은 오라토리오로 유다 마카비를 작곡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제는 그러면 아니 왜 헨리 8세 제임스 이렇게 지내면서 영국이 유다 마카비 노래는 국가 차원에서 띄우고 메시아 같은 보편 노래는 낮췄냐. 물론 지금은 이제 핸델의 메시아가 제일 유명하죠. 그런 토론들을 재밌게 했는데 오늘 최병학 박사님이 약간 핵심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곁다리로 살짝 지나가면서 원래 곁다리가 더 재밌거든요. 그 찍기 다시 보고 해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측천무와 황엄경을 몰라요 우리가. 그것도 어떤 차원인지 그거 잠깐만 한번 어떻게 이런 경전이 황엄경같이 아름다운 경전이 원효대사 이렇게 측천무한테 이용당할 수 있지? 요 얘기 잠깐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우리가 시야를 이야기를 할 때 전체와
개체 사실은 그러니까 단체 말고 전체다. 함석헌 선생님은 또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전체주의로 빠지지 않고 연대와 관계로 가져가려면 조심해야 될 부분들로서 이 화엄경과 측천부의 관계를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예. 그 집게다시가 주가 돼버리면 우리는 집게다시 좋아합니다. 그 메뉴를 제가 집게다시는 그냥 별로 크게 준비를 안 했는데 아는 원장님이 만큼만. 깊이 있게 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화엄사장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일집 다적들이고 그런 게 측정무가 아마 이제 전체주의 사상으로 아마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했던 역사적 사례가 있는데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 원장님이 좀 측천이 돈 돼서 번역한 겁니다. 돈을 대서 화엄경을 번역했다고요? 네네. 그렇지 그런 네. 거는 가끔을 네. 역시 돈이군요. 제임스 버전도 그거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 돈 돼서 오케이. 네. 네. 더 맛있는 찌개다시. 좋은 이론이라도 자기 어떤 이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는 이제 이용해 먹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끝. 네. 저도 질문 네네. 이어서 한승희 선생님.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을 듣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한 철학이 전체주의화 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방금 한 이야기는 어쨌든 이게 권력의 이용이 되면은 그렇게 가기 쉽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권력을 통하지 않으면은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과 보통 이제 이런 사상적인 것들은 그런 어떤 함께 가는 것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러니까 권력과 완전한 단절을 통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질문을 조금 이해를 잘 못해요. 다시 좀. 저도 아직 조금 생각이 덜 정리가 된 그냥 것 제가 같아요. 이해한 대로 번역을 해볼게요. 예. 그 질문을 예, 번역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예수 운동이 사멸할 뻔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갑자기 로마 제국의 국교로까지 추앙받아요. 그렇게 되는 권력, 그러니까 권력을 등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그냥 국가보안법으로 죽은 거예요. 정치범으로. 그러고는 예수를 따르는 뭐 복음이니 뭐니가 다 지하에 묻혔겠죠. 근데 어쨌든 권력하고 손을 잡으면서 살아남은 부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사상이 권력하고 손을 잡았을 때 오용되거나 남용되거나 타락할 부분들도 있지만 권력 없이는 존속 불가능한 측면들도 있지 않나. 네, 뭐 그러니까 대충 이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권력이라는 것을 사실 함석헌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항상 부정적인 것이고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런 역사를 겪어왔기 때문이겠지만 권력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그들이 가지는 좋은 기능이라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잘 융화시켜 나갈 그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언뜻 하는데 이제 어쨌든 과거에 이제 사례를 저는 잘 찾지는 못하겠으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면 그런 측면에서 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우선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좀 네. 그 이제 권력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좀 부정적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랑시에르라고 요 프랑스 사회학자이기도 한데 이분 이야기가 정치하고 치안을 이렇게 그 구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제대로 이제 다스리는 거고 치안은 우리가 이제 뭐 경찰들이 이제 치안하는 것처럼 지배하고 뭐 통제하고. 근데 권력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뭐 권력의 의지라든지 니체 말했던 그런 느낌하고 그 다음에 권력을 통해 가지고 타자를 지배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개념을 저는 그 랑시에르가 말했던 치안의 개념이 아니고
정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아까 이제 콘스탄틴 대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 나름대로 그 무슨 달인가 그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그죠? 꿈에 뭐 저기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보고 했던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또 부정적으로는 볼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된 다음에 또 부정적인 면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일과 다가 같이 있는 것처럼 중간도 있는 것처럼 하나의 관점으로만 부정적으로 보고 또 하나의 관점으로만 장점으로만 보면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구나라고 보는 게 한사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으로 보면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이 한을 품을 수는 있겠죠. 그 두 개를 이제 좋아해야 되는 게 좀 숙제긴 한데 예. 너무 어려운 질문.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다면 한나 아렌트가 마이크 좀 대주세요. 한나 아렌트가 그 우리는 보통 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두 종류의 영어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하나는 force. 그래서 force라고 하면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힘이어서 정치 권력도 force죠. 우리를 내리누르는 힘인 거죠. 그런데 사실 파워라고 말하는 힘은 우리가 피플즈 파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없는 존재인데 예를 들면 김수영의 잡초에 나오는 것처럼 밟혔는데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앗길 수 없는 내면에서 샘솟는 힘의 개념으로 이 둘을 나눈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정치 뭐 권력 치안으로서의 그 개념이 나쁘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force라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 함 선생님이 생명에 있는 씨알의 힘을 얘기할 때는 아까 스스로 함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파워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뭐 역사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맡겠어. 근데 이제 그거가 함 선생님은 네 안에 있는 그 어를 깨달으면 이제 그게 난다는 거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난다고 하는 이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수동성이거든요. 나는 사실은 가만히 있는데 나게 하는 그분이 이제 나를 밀고 가는 거죠. 그런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거 같아요. 그 대학에 나온 문구인데 이제 함 선생님도 좋아하셨다고 제가 이해하는데 무료 본말 사유 종시 지소 서두면 즉근도이라 이거. 그러니까 사물에는 사실 본 말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권력 먼저 그러니까 그 이것부터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걸 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유 종시라고 하는 것도 역사의 뜻 오메가 포인트 이거를 알고 가는 거가 시작점이어야지 시작이 먼저 있고 이렇게 돼선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아마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 탐욕, 그 욕망. 민국장님 앞에 예. 선생님 질문. 네. 지금 질문보다는 연천에서 오신 김용희 선생님. 저는 연천에서 농사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네. 김용희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 수준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어디서든지 얘기를 들으면 다 철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참 굉장히 우리 최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아주 내가 조금 생각했던 문제를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새로운 얘기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감격에 의해서 제가 얘기를 지금 조금 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네. 뭔가 하면 지금 K컬처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지금 이 상당히 우리 역사상 가장 뜬말하다 뭐 이런 세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뜨는 이거 떠서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이제 기복제가 돼가지고 더 상승할 것이냐 이제 추락할 것이냐 말하는 이런
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아니 저는 우선 부도 이루었고 문화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고 그런데 든든한 기본이 되려고 그러면 세 가지 축이 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가 부족한 것이 뭐냐? 한국의 사상이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한국의 사상이 정말 긴 역사에 말하자면 문화나 뭐 문자나 말하자면 지금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상은 지금 특별히 내놓을 것이 없고 이때까지 말하자면 중국의 어떠한 사상에 의해서 그것을 말하면 이렇게 하고 써먹고 이제 이런 정도인데 이제는 정말로 우리 것을 찾아서 우리 사상이 그렇게 조금 나타내가지고 세 가지 다리를 말하자면 분명히 나온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저한테는 늘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잘 뭐 하니까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새롭게 내가 뭘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걸 내가 말하자면 뭐 좀 공부를 하거나 그럴 처지도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할 때 아 사상 그러면은 제일 그래도 꽂힌 것이 함석헌이에요. 함석헌인데 그래서 여기를 지금 찾아온 지가 한 10년 넘었습니다. 가끔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기동량을 하고 가기도 하고 근데 한 가지 우리 장원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쉬운 것이 오면은 말하자면 항상 늙은이들만 앉아서 함석헌 선생 말하자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늙은이들이 옛날 말하자면 함석헌 선생이 말했다는 거 이것만 자꾸 되뇌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CR 소리가 말이야 나오는데 이것을 좀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녹색처럼 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말이야 이런 말을 좀 만들든지 해서 젊은 애기 사람들도 조금 이렇게 접하고 전 국민들이 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접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오늘 최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 정말 그래 저것이에요 바로. 그런데 저것이 조금 이렇게 더 활동을 하셔가지고 바라는 만큼 가령 말하자면 뭐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의 기초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없으면은 플라톤 같은 사람이 없으면은 지금 저렇게 서양 철학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 함석헌 선생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시다가도 한 세대가 끝났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들이 쓸 수 있게 이 사회에 말하자면 이렇게 보급을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잘 뛰질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최 박사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지적을 하면서 더욱이나 한 제곱에서는 이거 도대체 이건 뭔 얘기인가 하고 무척 저것이 신기로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보니까는 역시 이 시대에 AI도 무시할 수 없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새롭게 이 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박사님을 만나서 무척 반갑습니다. 하여튼 좀 빨리 좀 더 활동을 해주셔가지고 젊은이들에게도 조금 이런 것들을 팍팍 들어갈 수 있게 또 한 말 하면 세계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조금 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한 세제법의 신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적분 나오겠는데요, 이러면. 루트 신학. 저도 아주 선생님처럼 특별한 이제 감동을 받은 강연이었고요. 어제 마침 동네에서 젊은 20대 초반의 이제 미국인 두 젊은이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질문이 뭐냐면은 지금 아까 뭐 구 교수님도 얘기하시고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셨던
도대체 이 K컬처라는 게 뿌리가 뭐냐, 그런 얘기를 이제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이 조그만 나라, 뭐 중국에 비하면 인구가 뭐 무슨 20분의 1도 안 되고 땅덩어리는 40분의 1이고 뭐 하여튼 주먹만한 이 나라에 뭐가 있길래 지금 이 세상을 다 그 K컬처로 다 우산 씌우고 이러고 있느냐, 이런 이제 궁금함이 있죠.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뭐 제가 그냥 바로 생각한 것이 이제 결국 CR 사상이고 유형모 함석헌 얘기를 이제 하면서 설명을 했더니 상당히 이렇게 먹혔습니다. 먹혔는데 2009년이니까 지금 뭐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2009년에 저 한일 CR 사상 포럼이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한국에 이제 그 CR 사상을 연구하는 교수들하고 지금 다 은퇴하셨지만은 일본에도 이제 유형모를 연구하는 철학자, 신학자들이 있고 함석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그 전남지사가 돈을 대가지고 이제 행사를 전라남도에서 했는데 그때 왔던 교수 중에 한 분이 이제 동경대학 그 철학과 교수인데 오가와 하루히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뭐 지금 살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서울대학에서 뭐 실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그 뒤에 1년인가 2년인가 뒤에 동경대학에서 은퇴했는데 은퇴 강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죽을 때까지 한국의 다석 유형모를 연구하다가 죽겠다 그랬어요. 또 전 세계에서 뭐 이 교수 자기 은사 그 저 은퇴 기념 강연에 이제 제자들이 뭐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아마 놀랬을 겁니다. 그 얘기 듣고. 근데 이제 그 양반이 얘기했던 근거는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때 이해한 걸로는 이제 다석 선생이 그 예를 들면 식사는 장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거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그 생명들, 동식물 이거를 장사 지내는 일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제사 지내듯이 어떤 의식을 행하듯이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평생 실천하고 뭐 일일 일식한 것도 그런 깨달음하고 이제 관계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가와 선생이 그 다석의 그 생태주의 철학 이것이 21세기 그 말하자면 벼랑 끝에 있는 이 지구의 어떤 전망 요새 얘기하는 무슨 기후위기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일본 그 철학자가. 이제 그 얘기를 어제 그 미국 젊은이들한테 이제 해줬고, 뭐 한국말을 좀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도대체 K-팝이니 무슨 K-민주주의니 이 K자 학렬로 지금 세상에 이제 이 문화 뭐 정치 뭐 거의 모든 영역에서 뭐 음식 무슨 화장품 기타 이 일이 도대체 그 어디서 이렇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결국 CR 사상 얘기가 제일 이제 쉽고 그리고 제일 설득력이 있었는데 여기도 중국과 같이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고
5천 년 동안 수도 없이 이제 그 죽을 위기에 처했던 어떤 한 개인처럼 이 민족도 이제 그 위기에 이제 벼랑에서 늘 살아온 5천 년 세월인데 그 세월 동안 이 우리가 생명 의지를 가진 존재들이니까 이 민족도 늘 죽을 위기, 죽을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살기 위해서 그 발생한 지혜, 그 고난을 넘어서기 위한 이 노력, 그 다음에 이 동서남북 주변과의 협력, 친구 뭐 아니면 위에 뭐 조상의 지혜, 무슨 저 옆에 있는 똑똑한 집, 가난한 집 아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로 이제 이 죽을 위기를 5천 년 동안 넘어왔고 그것이 말하자면 자산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날 K 우산이 지금 세계에 드려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오늘 이제 이 최 박사님 강연을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아주 좋은 그리고 거의 유일한 어떤 사상적 대안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제 말씀을 보탰습니다. 이상. 예, 그 K 한류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 캐대언 아까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영웅 서사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슈퍼맨이나 뭐 배트맨이나 이런 영웅 서사가 아니고 그 주인공들이 다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로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조이라고 막내가 있는데 얘는 소아당뇨가 있거든요. 소아당뇨가 있어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돼요. 어깨에 보면은 인슐린 주사 약을 이렇게 차고 다녀요. 미국 아이들이 저 조이가 이걸 차고 온 걸 보고 환장하는 거죠. 아, 제가 저렇게 아픈데도 저렇게 밝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캐리언 뭐 노래도 좋긴 하지만 K-팝의 영향력도 있지만 그 어떤 세계인의 집단 무의식을 건드는 게 뭐냐면 아, 저렇게 아픈 사람이 그걸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구나. 저는 그걸 한으로 봤죠. 그래서 한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숨길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동양 사상이나 한국적 사상으로 보면은 그 옛날에 겨울왕국 우리 이제 구민호 원장님하고 옛날에 팟빵 때 그 얘기도 제가 했었는데 그 겨울왕국에 보면 그 안나, 예, 그 주인공이 안나가 손에서 얼음이 나가니까 부모님들이 얼음을 쏘지 못하도록 이제 장갑을 끼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얘가 이제 뛰쳐나가가지고 그 장갑을 벗으면서 나는 이제 나를 내버려둬 내리고 이야기하면서 장갑을 벗고 머리를 팍 풀어 헤쳐버리거든요. 그게 캐대언에도 그대로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감춰야 되고 머리를 묶어가지고 질서로 만들고 이게 아니고 혼돈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let it be라든지 뭐 아니면 let it go라든지 날 좀 내버려 둬. 요게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냐면 아픔이죠. 아픔. 그러니까 루미나 미라나 조이나 걔네들이 다 아픔이 있는데 그걸 처음에는 감추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드러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아픔이 있는 한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아픔을 서로 동지애로 그 그룹이 같이 이렇게 관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적인 걸로 극복을 해버립니다. 그거는 제가 두 번째 말했던 두 번째 한. 그래서 K-팝, K-한류 같은 경우도 K-문화 같은 경우도 두 가지 한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들으면서 했고 또 하나는 그 유영호 선생님이 이야기하셔가지고 그 니체는 위대한 정오를 뭐 중요시 여기죠. 그림자가 없는 위대한 정오, 일할 수 있는 초인적인 뭐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고 헤겔은 그 황혼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에 뭐 날개짓 한다고 법철학 서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상황이 지나간다는 이제 철학이 이제 뭐 이렇게 조망하는 거겠죠. 프로이드는 이제 무의식을 통해 가지고 뭐 쾌락의 원칙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니체가 위대한 정오를 이야기하고 헤겔이 그 황혼역을 이야기하고 프로이드가 이제 밤을 이야기했다면 유영모 선생님은 새벽을 이야기해요. 새벽. 그래서 한국이 유영모 사상을 통해서 새벽을 열고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CR의 한과 또 한 제국을 끄집어내어서 문화로 지금 재편된 거는 한류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사상이 한국이 내세울 그 사상은 함석헌의 CR 사상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두 가지 한을 더 이렇게 결합하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에 대해서 일자, 다자 이 생각은 많이 했는데 오늘 저는 한겨울, 한여름 죽는 생각을 못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범학 박사님이 한에는 중도 있다, 가운데도 있다. 그 말씀이 굉장히 새로웠어요. 그러니까요. 한가위가 중추절이죠. 그래서 함석헌과 중용 공부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중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서 뿌리 깊이 흔들리지 않으며 얼마나 힘이 강한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중을 얘기하면 쟤는 입장이 여기저기도 아니고 철새야 막 이래요. 근데 사실은 중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마음 충으로 간단 말이죠. 너무 큰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중용 철학이 춘추 전국시대 그 혼란했던 시기에 중용이라고 하는 사상이 나와서 균형을 잡고자 했던 이 엄청난 에너지, 이것과 함석헌도 한번 또 봐도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민중신학 이야기할 때 당과성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당과성으로만 머물면 안 되고 한에만 머물면 안 되고 그치. 중용으로 가는 게 이제 한 사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대선 무슨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양반이 하여간 맨날 그래. 이제 그 안 머시기라는 분이 맨날 중용 이러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만드셨던 공동선 잡지에서 모든 종교인들을 모아놓고 저게 중이냐 이걸로 대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중이 아닌 거죠. 그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고 진짜 언제든지 변질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중용이라고 하는 거가 딱 개념이 붙잡히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호도되겠다. 아까 측정부처럼 그런 생각들. 뭐 히틀러는 안 그런가요? 그 경제 대불황 시기, 복잡한 시기에 환원주의로 딱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갑자기 니체가 생각나네요. 춤추는 별을 낳기 위해서는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근데 그거는 이제 중용이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 품어져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최명학 박사님이 굉장히 많은 생각거리와 사실은 K 철학의 핵심으로서 한 제곱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기장 소속 목회자로서 민중신학만이 아니라 더 세계 보편으로 가야 하는 그 한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좀 감동도 많이 받고, 이거는 이분이 어디다가 실용신앙 특허를 내야 되는 개념이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한 제곱이 뭡니까 지금. 이거 완전 수학 공식으로 만든 이건데 학문융합시대에 참 재미있는 작업을 하셨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영희 선생님 가셨지만 지난번에 나주에서 찾아가는 CR 세미나에 있었을 때 함께 자리하셨던 나주 새직교회 전지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우리 CR 함석헌 기념사업회 회원으로 가입도 하시고 지금 여기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찾아가는 CR 학교 같은 곳에 젊은 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구조를 앞으로는 함석헌 기념사업회 어른들이 판을 잘 깔아주시면 그 보자기로 잘 싸서 그거를 좀 사상을 이렇게 펼칠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지금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카이로틱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우리 최병업 박사님 기차 타고 가셔야 되는데요. 다시 이분이 10분 정도 부산 남았습니다. 명물이세요. 네, 부산 질문이 명물이시라. 질문이 하나 있는데 아 예예. 이 지금 강의하신 내용이 내일인가 언제 이 말하자면 논문으로 발표가 됩니까? 네네네 함석헌 연구 우리 연구회, 함석헌 연구회. 거기에 이번에? 논문으로 12월호에 실릴 그 예정입니다. 논문인데 아, 예. 그걸 제가 축약해가지고 제가 왜 네네. 물어보냐면 예. 나중에 글로 지금 이 발표하실 이 논문이 예. 우리 연구원 저 잡지에 실릴 이게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뭐 번역돼서 그렇게 좀 널리 알려지면 좋죠. 좋죠. 지금 굉장히 예. 쓸모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그냥 뭐 상식 정도 그냥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 평범한 사람인데도 이게 오늘 발표 내용이 이게 굉장하다. 왜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미국의 21살 먹은 애들이 도대체 이 현상의 뿌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 근데 그 질문은 전 세계가 가지고 있어 지금. 전 세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논문은 그 답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아 벌써 논문 심사 끝났는데요. 네. 벌써 개제 확정이네요. 아니, 네. 마침 제가 어제 그런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이제 더 그렇게 좀 실감이 더 나는데 그런 느낌이 오늘. 그러니까 특히나 서양 사람들은 자아관이라 그러면 영어로는 스킨 인캡슐드 셀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부로 둘러싸여 있는 캡슐화된 요 몸뚱어리만 나예요. 요거 딱 벗어나면 부모니 뭐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동양 우리의 생각은 함석헌 선생님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런 나는 없어요. 그거는 환타지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하나 개체성으로서의 나가 어떻게 가능 자체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CR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사실은 서양의 유구한 기독교 전통도 다 품을 수 있지만 인류 보편이 갖고 있는 그렇다면 근대 문명 데카르트 태제 위에 서 있던 이 근대 문명이 갈 길은 뭐냐 그 다음 단계 이 모든 지금 지구 다 죽어가는데 이 몸뚱아리 말고 이 자아는 뭐냐 죽어서 천당가는 그거 말고 근데 함석헌 선생님의 이 CR 사상을 이렇게 한 제곱으로 풀어주셔서 전 세계 민중이 다 같이 고난받고 있고 다 상처를 갖고 있고 그런데 연대하고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다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 상처에 너무 무게싸움 당하지 말고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라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크게. 함석헌 연구도 많이 지원을 좀 어떻게 바랍니다. 혹시 지금 우상범 이수호 네네네 다 들어와 계신데요. 이렇게 좀 줌에 계신 분 가운데 오늘 한 분 정도만 소감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질문을 좀 짧게 하나 던져 주시든지 그러실 분 있으실까요? 예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다 그냥 만장일치로 은혜 받은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CR 열린 강좌에 최병학 박사님 잘 모시고 풍성한 잔치가 된 것 같습니다. 동서 철학이 화합하고 거기서 다시 K컬처가 길을 찾고 그런 것에 함석헌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개념을 아주 쉽게 재미있게 또 풀어주셨습니다. 선생님 부산 잘 내려가시고요. 선생님은 부산의 명물이라 부산이 안 내주네요. 그래서 경성대, 동아대, 부산대 이렇게 계시는데요. 우리 함석헌 기념사업회도 자주 오셔서 귀한 지혜를 나눠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돌아가시고요. 겨울이 이제 한겨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